민담과 만담 사이. 136번째 이야기. 한국의 민담 빈대와 벼룩과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까마득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빈대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빈대가 나이가 들어 환갑을 맞이하게 됐고 여러 음식을 차려 친구들을 초대했죠. 빈대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이들은 벼룩과 팔딱팔딱 잘 뛰는 벼룩과 하얀 피부를 가진 이는 빈대의 환갑잔치를 가기 위해 걸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만. 벌써 빈대가 환갑이라니. 흐르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 맞아. 잘 뛰는 벼룩이 맞장구를 치며 함께 빈대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걸음이 느려 터진 이는 도저히 빈대의 속도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저만치 뒤처져 헉헉대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보게, 빨리 좀 거기 하나. 이렇게 걸음이 느려서야 언제 빈대의 집에 도착을 하겠나? 허이, 참으로 의리 없는 친구구만. 아무리 내가 걸음이 느리다오이, 그렇게 자기만 갈 생각을 하고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속도를 좀 맞춰서 걸어볼게. 벼룩은 이의 속도에 최대한 맞춰 걸었죠. 하지만 도저히 마음이 급해서 그냥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마디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내가 먼저 빈대의 집으로 가서 이 자네를 기다리겠네. 먼저 가면 음식의. 내가 먼저 도착하더라도 절대로 음식에 손 안 대고 자네를 딱 기다리겠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놈들이 혹시 음식을 다 먹어주면 우리만 손해지 않겠나? 알겠네. 나 먼저 감사해. 벼룩은 한달음에 빈대의 집으로 왔어요. 나 왔네. 아이 깜짝이야. 아니 왜 자네 혼자만 왔나? 실은 자네가 우리들을 눈 빠지게 기다릴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달려왔네. 너무 급히 오다 보니 목이 마른데 우선 술이나 한 잔 주게. 빈대는 얼른 술 한 사발을 가지고 와서 벼룩에게 주었죠. 술잔을 받아든 벼룩은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시원하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이는 빈대의 집에 도착하지 못했죠. 지루하다. 기다리기가 지루하네. 술 한 잔 더 줄 수 있겠나? 그러지 뭐. 원래 그 친구가 걸음이 좀 많이 느리잖아.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리기 아주 지루하겠구먼. 죽인다. 첫 잔 때는 몰랐는데 목 넘김이 빈대 자네 술을 이렇게 잘 담그는 줄 몰랐네. 한 잔만 더 주겠나? 근데 왜 자네 말할 때도 그렇게 뛰나? 이게 뭐 내 삶이지 뭐. 설정 피곤하게 잡았네. 여기 있네. 목이 많이 말랐나 보네. 아이고 잘 마시네. 평생 이렇게 살고 싶네. 진짜 인생 너무 재밌네. 자네 내년에도 환갑하게나 내후년에도 환갑하고. 이 친구 참 한 잔만 더. 괜찮아. 주름. 안에서 누가 술을 막 잡아 당기는데 한 잔 더. 이거 언니 눈이 갔는데 저거. 이야, 술 기운이 잔뜩 오른 벼룩은 음식상 앞으로 다가와 앉았죠. 음식을 앞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는 빈대는 벼룩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응? 우선 내 몫의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 어? 그건 실례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하게나. 그 친구한테는 나중에 한 상을 뭐 다시 차려주면 되니까. 응. 그럼 나 허락 받았으니까 먹는다. 먹어. 음. 그렇게 벼룩은 상에 차려진 음식과 술을 마음껏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차려진 모든 음식이 동이날 무렵이 되어서야 이가 도착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늦었나? 어서 들어가세. 응. 이를 마중 나갔던 빈대가 집에 들어오자 아이고 집안이 가관이었어요. 술에 취한 벼룩은 코를 데레랭 골며 자고 있었고 음식은 파장 무렵처럼 지저분했죠. 어여여여. 이게 어찌 된 거이? 빈대는 벼룩도 초대한 손님이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의 입장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로 했죠. 자, 잠깐만 기다리자. 내가 새 음식상을 얼른 준비해 올 테니까. 하지만 이는 몹시 화가 나 소리를 퍼럭 질렀어요. 아니야. 그만두게. 힘들어. 내가 저 벼룩이 얄미워서 그냥 돌아가겠네. 깜짝이야. 누가 이렇게 화가 났어 그래? 응? 아유 취하네. 이제 도착했구만.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마셔볼까? 비틀거리는 저 꼬라지하고는 이 뻔뻔스러운 놈아. 음식에는 손 하나 안 대고 미리 가서 기다린다고 하더니 이렇게 개밥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짓거리는 게야야야야. 뭐라고? 개밥상? 화가 난 이가 벼룩의 다리를 냅다 걷어차 버렸어요. 이런 성질 고약한 놈을 만난. 너는 늘 그런 식이었어. 감히 발길질을 해? 에이! 음식상이 엎어지고 그릇이 날아다니고 삽시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아이고 벼룩과 이가 서로 엉켜서 치고받는 걸 보고 급기야 빈대도 화가 나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죠. 아니 친구들이 남의 즐거운 환갑잔치에 와서 왜 싸움들이야? 넌 빠져! 둘의 싸움을 말리러 뛰어든 빈대 벼룩과 이 사이에 눌려 배가 터지며 납작하게 돼버렸어요. 이들 집에 당가. 난 지금 겁나 납작해졌다. 새로 산 옷 다 버리게 생겼다고. 또한 벼룩에게 허리를 세게 얻어맞은 이는 허리가 가늘어져 버렸죠. 벼룩은 그때 취한 술이 아직도 깨지 않아 온몸이 빨간 거랍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137) 번째 이야기 일본의 민담 라쇼몽의 도깨비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일본 교토에 무서운 소문이 있었어요. 해질녘이면 라쇼몽이라는 큰 문에 끔찍한 오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도깨비 같은 거죠. 이 오니가 나타나 사람들을 붙잡아 간다는 거였어요. 너 혼돈이 무섭다마스. 또 잡혀간 사람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오니에게 잡혀먹은 거라고 보면 때문이다. 이제는 해가 지면 라쇼몽 근처에 가지를 말아야 하모니라. 그때 교토에는 유명한 장군이 살았는데 이 장군이 한국말이 들리네. 술 대신 사람 피를 마신다고 소문난 오니를 물리쳤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우와. 이 장군 곁에는 충성스러운 무사 5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이 5 무사가 모여 한 잔을 한 거예요. 첫째 무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또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해질녘 라쇼몽 문에 오니가 나타나 사람들을 잡는다고라 됐어. 예? 둘째 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소리라 했게마스. 내가 그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뭐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겠어.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소문은 할머니들이 할 법한 전설 같은 얘기니까 쓸데없는 소리. 다음에가요. 어? 그 말이 큰 말이지 않소 뭐니까? 그러면 또 좋은 밤이 생각났는데 너랑 나랑 직접 가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게 됐스키다스. 스키다스. 아, 스키다스. 미안하다요. 배고파가지고. 깜빡이 니온고. 스키다스. 당장 가보시라 이 쌀싸마세. 제가 그곳을 다녔다는 증표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써줄 테니 라쇼몬 문 밖에 붙이고 오라샤이마세. 아이. 둘째 무사는 나머지 4명의 동료 이름이 써진 종이를 챙겨 문 밖을 나섰어요. 그날 밤은 아주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바람이 산속의 늑대들처럼 윙윙 울부짖었어요. 일본인데 그래. 동물까진 못하나 봐. 하지만 둘째 무사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라쇼몽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 어둠 속을 살폈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오니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생각한 대로야. 아무것도 없는 게 맞다리마스. 내가 왔었다는 표식을 붙여놓고 가야겠다. 허이.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사의 등 뒤로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누구십니까? 그는 손을 뻗어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더듬어 봤어요. 그건 털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 기둥만큼 굵었죠. 그는 단번에 그것이 오니의 팔이란 걸 알게 됐어요. 얼른 칼을 뽑아 베어버렸죠. 또 그만 죽어라. 에이. 가까이서 본 오니는 거대한 문보다도 키가 컸고 붉은 피부에 눈은 거울처럼 번쩍였으며 거대한 입은 쩍 벌어져 있었어요. 괴물이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불꽃이 휙휙 나왔죠. 그렇게 둘은 오래도록 싸웠습니다. 마침내 오니는 일단 잘린 팔을 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혼돈이 숨차뿐다. 일단 팔을 가지고 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주겠다니마스. 동료들은 그 팔을 보고 놀랐고 모두가 기뻐하며 마을에서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교토 전역에 퍼졌고 교토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오니 팔을 구경하러 원정을 오기까지 했죠. 생각보다 큰 관심에 무사는 살짝 불안해졌어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죠. 사실은 나는 오니를 완전히 죽인 것은 아니머니다. 이 팔을 안전하게 보관 안 하면 오니가 다시 복수하러 찾아오게 틀림이 없으마스. 그러면 톤톤한 나무로 상자 하고 만들어서 그 안에 팔을 넣고 쇠로 띠를 두르면은 어떻겠습니까? 쇠로 띠를 둘러. 그렇게 봉인해놓고 그러면 아무도 안 보여줄게 마스.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현관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곤방와. 응? 나는 이 집 주인의 옛날 유모이게 됐어. 유모 데스까? 그노네 이 집 주인으로 만나고 싶소문이다리요. 내가 이 집 주인이 깼기 됐어. 좀이다로 도련이모. 도련님? 나를 길러준 유모님이니까? 옛날부터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같은 분이라 생각을 또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안 보이니까는 걱정을 했으문이다.
하이 도련이모,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이 교토파크에서 살다가 소문으로 듣고 심파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아, 걱정? 하이 오니노 파루 가지고 계시모니까? 아이, 맞습니다. 제가 또 그곳으로 한번 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도련님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는 좀... 모사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곤란했어요. 그런데 노파는 정말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봤죠. 네, 오니가 다시 와서 일단 바로 보여주셔야 다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유모 할머니가 뭘 도와주시려고 안 되는데? 여러봐라 이라시마세. 아니, 나를 믿어야 하모니라. 전적으로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실 겁니까? 보여줄까 말까 이거. 원래 원이들은 복수심이 강한 타입이라 상자를 열어 불면 나타나가지고 팔을 가져갈지 모르문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 시문이라. 에이 아니문이라 이하됐어. 이런 학고는 택도 없으문이라. 이르단 이 학고 상자로 열어서 내가 숨길 곳을 마련하겠으무니라. 에? 지금 저를 오니노 염탐꾼으로 의심하는 것이무니라까니. 아니문이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모사는 노파의 간절함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노파는 시간이 없다며 상자 안에 손을 쓱 집어넣었죠. 그리고 방 전체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았다니! 바로 라쇼목문에서 자신을 공격한 오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칼을 빼들었는데요. 오니는 싸울 생각 없이 그대로 천장으로 툭 튀어올라 지붕을 부수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도깨비니까! 뭐래도 하려는 그 마음 높이 산다. 교토 사람들은 이후로 밤에도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게 됐고 토껴버린 오니를 봤다는 사람은 다행히 없었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138) 번째 이야기 이집트의 민담 사자와 생쥐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옛날 나일강 서쪽 넓은 사막에 사자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 사자는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죠.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셌답니다. 동물 세계에서 그는 늘 두려운 존재였죠. 그가 한번 큰 소리로 고함을 치잖아요. 다들 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어느 날 자기의 넓은 영토를 어슬렁거리던 사자가 우연히 암표범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암표범의 얼굴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죠. 뭐야, 얼굴이 왜 이래? 누가 이렇게 듬성듬성 털을 뽑아놓고 상처까지 냈는지 말해라. 누가 이 지경을 만들었어? 인간이 그래 퓨. 뭐? 인간? 그게 뭔데? 뭐하는 놈인데? 세상에 창조물 가운데 가장 무섭고 영리한 놈들이 퓨. 만약에 우연히 인간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도망쳐요. 도망?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치라고. 뼈라도 추리고 싶으면. 도대체 인간이 뭔데? 날더러 도망가라 말아야.
내가 당장 쫓아가 놈과 힘을 겨뤄보겠다. 누가 센지 판가름을 내겠어. 으아! 아이고 이래. 사자의 성질을 잘 아는 표범은 더 이상 별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어요. 사자는 그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인간을 찾아 나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말과 당나귀를 만났어요. 그들은 뒤에 커다란 수레를 매단 채 도망치고 있었답니다. 아, 걸음아 날 살려라. 뭐야 잠깐 서봐. 니들 얼굴은 또 왜 이래? 누가 입도 못 벌리게 재갈을 불려놨어. 너는 목이 고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사실은 도망을 치는 중입니다. 맞아요. 인간이란 놈들이 우리 붙잡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 수레에 잡아매고 무거운 짐을 계속 나르게 했어요. 그러다가 수레를 매단 채로 겨우 도망을 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니들 둘이 힘을 합친 것보다 인간의 힘이 더 세다고? 맞습니다. 힘만 센 게 아니라 조화라기가 말도 못합니다. 사장님도 놈의 손에 잡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장님을 노예로 만들지 몰라요. 나는 사자야. 전혀 무섭지가 않아. 사실 조금 무서웠지. 근데 사자는 태연한 척하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어서 인간을 만나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보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걷던 사자가 이번에는 숫소와 암소를 만납니다. 어이구, 둘 다 뿔이 잘리고 코에는 커다란 고리가 꿰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무거운 멍에도 얹어져 고개까지 못 들었지요. 누가 니들 이 꼴로 만들었나? 아마도 인간이란 놈이겠지. 그지? 야, 너무 화난다. 맞아요. 세상 만물 중 꾀가 가장 많은 놈이죠. 이놈의 인간이란 놈 대체 어디서? 이렇게 하면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모두가 우르르보는 밀림에 와르까. 불안하다. 상태가 불안해. 어쨌든 다음에는 또 곰을 만나요. 예. 참 많이 만나. 곰의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이 아이고 저런 몽창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하던 그 곰이 불쌍한 몰골로 변한 걸 보고 사자는 한숨을 내며 물었죠. 아니 곰, 너도 당했나? 맞아요. 바보 인간입니다. 제가 바보같이 큰놈들 앞에서 힘자랑을 했음 뭡니까? 아니 힘이 나 못지않게 센데 왜 당했나? 곰 너도 만만치 않잖아. 그 교화산 놈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요. 곰이다. 돌멩이 한번 던져봐야지. 에잇! 아야! 어이 곰, 너 혹시 큰 나무 넘어뜨릴 수 있냐? 힘 세다며. 아마 그거 못하겠지? 네 수준은 역시 그 정도 안 될 거야, 그지? 이런 누가 못할 줄 알고? 우와 대박이다. 야 너 진짜 멋있다. 좋은 구경 시켜줬으니까 내가 먹을 거 줄게. 자 맛있는 고기야. 그렇게 인간이 던졌던 고기를 먹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니까 깊은 잠? 깊은 잠. 어. 지금 이렇게 이빨과 손톱이 모두 빠져 있었어. 이놈의 인간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내 발톱에만 걸리기만 해. 표범, 말, 당나귀, 소, 곰 겪은 고통 그대로 돌려주겠어. 마지막으로 사자는 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쥐는 사자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며 빌었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만약 한 번만 살려주시면 사장님이 필요할 때 제가 꼭 사장님을 보지 마이씨. 사장님을 구해드릴게요. 찍찍찍. 사자는 인간을 찾느라 바빴기 때문에 쥐가 뭔 얘기를 하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갈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죠. 한편 인간은 키가 큰 종려나무 밑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눈에 띄지 않게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어둔 채 나무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사자를 불렀습니다. 야 사자, 우리를 찾는다며? 뭐야? 저 종려나무 위에 인간이란 놈들이 있구만. 기다려라. 이 사자님이 가신
아싸 사자 잡았다. 하하 파티다 파티. 사자는 꼼짝없이 구덩이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인간들은 느릿느릿 나무 아래로 내려와 사자에게 그물까지 던졌죠. 사자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물에 올감해졌어요. 뭐야 함정을 파고 그물까지. 으이! 이란 그래봤자 소용없어. 괜히 네 목만 아프지 뭐.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라. 누가 제일 힘이 센지 말이다. 아무리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사자도 덫에 걸린 이상 아침이 밝아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사자는 슬픈 듯 눈을 감고 과거 자신의 영광들을 떠올립니다. 나 사자 그토록 자신감 넘치고 거만하고 당당했었는데 모든 동물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왕으로 군림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사자니까. 아 뭐야 지금은 구덩이 안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라니. 아 진짜 뭐야 이거. 저 치예요. 어.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죠. 어? 그물을 제가 다 뜯어드릴게요. 오, 좋았어. 나이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인가. 사자는 곧 풀려났어요. 단숨에 펄쩍 뛰어 구덩이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는 서둘러 사막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인간이라는 것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요. 민담과 만담 사이. (139) 번째 이야기. 나 목소리 벌써 나올 뻔했다. 오스트리아의 민담 두 도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이힐리베디히. 살아간다고요? 옛날 아주 유명한 도둑이 둘 있었어요. 한 사람은 프로이센 지방에 살았고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살았지. 이 두 도둑은 소문을 들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서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답니다. 구탄닥 아삭 뭐 솜씨 좋은 도둑이 있다니까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떨까? 똑같은 생각을 하던 두 도둑은 마침내 서로를 찾아 나섰죠. 그러다 얼마 뒤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도둑이 프로이센 도둑에게 말을 걸었어요. 구텐모르켄 실례지만 어디서 오는 길 있지? 프로이센이산 댁은 어디서 오슈바이학산. 학생 좋아하는데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어 탁. 탁. 댁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우트? 나는 도둑이 탁. 당신은? 나도 사실은 도둑이다. 그럼 니캉 내가 같이 훔쳐볼 칵.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칵.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가까운 이발소로 들어가 프로이센 도둑이 손님처럼 의자에 앉아 면도를 부탁합니다. 이발사가 면도를 하는 사이 오스트리아 도둑이 이발사의 장화에 붙어있는 장식을 몰래 떼냈어요. 그런 다음 반대로 오스트리아 도둑이 면도를 받고 프로이센 도둑이 이발사의 장식을 훔쳤죠. 당신 도벽 솜씨 최고 탁. 당신이 더 최고 탁. 아까 이발사가 눈치 하나도 못 챘지. 헤이, 지금쯤이야 알 것 탁. 길길길. 당신과 나는 환상의 짝꿍이 짝꿍이지. 흑잔. 그렇게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도둑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오스트리아 도둑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게 함께 지내다 보니 여동생하고 프로이센 도둑이 얼레리 꼴레리 눈이 맞아버린 거야. 그런 거지.
두 도둑은 또 사돈까지 맺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우 배고파. 우리 뭐 좀 훔치러 가야 할 것 같아. 혹시 그 얘기 들었는가? 어떤 귀족 탑 안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들었다. 근데 탑으로 들어갈 문이 철문 딱 하나라고 들었다. 나한테 방법이 있다. 잠깐 아무도 들으면 안 되니까. 귓속말로. 속닥. 가래야? 열심히 하다 보니 좀 오버했다. 밤이 됐어요. 두 도둑은 탑 밑으로 굴을 파서 안으로 들어갔죠. 역시 탑 안에는 커다란 돈자루들이 수북했어요. 둘은 딱 한 자루만 훔쳐서 달아났고 며칠 뒤 귀족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철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고문을 찾아갔어요. 이 고문은 과거에 귀족의 집을 털다가 잡힌 늙은 도둑이랍니다. 무슨 일이신가? 아니 우리 탑은 도둑이 들었어요. 당신은 대도둑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잊혀져 제 탑에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어 말이죠. 생각해보자. 도둑의 마음이라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겠고. 그렇다면 그놈들은 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귀족은 당장 탑에 가서 굴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굴에 쇠덫을 설치했어요. 한편 훔친 돈으로 생활하던 도둑들은 돈이 바닥나버리자 또 한 번 굴을 털기로 했답니다. 프로이센 도둑이 앞장서서 들어가고 이어서 오스트리아 도둑이 뒤를 따라갔죠. 탑 아래쪽까지 갔을 때 프로이센 도둑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형제요. 무슨 일이 각? 쇠덫에 걸리고 말았다. 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돈을 가지고 혼자 갈게. 혼자는 안 될 캔. 제발 락산. 그리고 자네 여동생에게 말해주캔. 사랑했다고 이힐 리베 니히 개코다. 이거라도 안 돼. 결국 프로이센 도둑은 죽고 말았어요. 며칠 뒤 귀족이 탑을 확인하러 갔다가 기뻐 날뛰었지요. 하지만 돈이 사라진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범이 있습니다. 죽은 도둑을 탑 밖에 태우세요. 분명 친구의 몸을 가지러 올 겁니다. 귀족은 12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 죽은 도둑의 몸을 지키게 했죠. 12명이야. 아이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오스트리아 도둑이었어요. 저렇게 병사를 많이 세우다니. 1, 2, 3, 4, 5, 6, 7, 12명. 혼자서는 안 되겠다. 작전을 세워서 와야겠다. 4가지밖에 못 세는 도둑은 곧장 시장으로 가서 최고급 포도주와 독한 술, 말, 짐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탑 근처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누가 좀 도와주시오. 포도주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흐르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아이고, 12명인데 그 포도주엔 독한 술이 섞여 있어 병사들이 곧 잠들었고 도둑은 친구 도둑의 몸을 술에 씻고 왔답니다. 다음 날 귀족은 잔뜩 화가 났어요. 아니 고모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거 보통 도둑놈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겠습니다. 다음 날 고문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온 거리를 돌며 집집마다 수프를 얻어먹으며 그 집 안을 쓱 둘러봤어요. 도둑의 심리라면 내가 잘 알지. 이 도둑놈은 아마 포도주가 아까워서 남은 걸 그대로 가져왔을 거다. 어디 깨진 항아리랑 포도주가 있을 텐데. 그렇게 온 집을 돌아다니다가 오스트리아 도둑의 집까지 오게 됐고 그자가 도둑인 걸 눈치챕니다. 그는 수프를 얻어먹고 나오며 집 앞에 3줄로 표시를 해놓고 왔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도둑은 사실 그 노인이 도둑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명성은 이미 도둑들 사이에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표시된 3줄을 다시 지웠죠. 지워줘.
다음 날 이 얘기를 들은 귀족이 온 도시를 샅샅이 뒤지며 세 줄 표시가 된 곳을 찾았는데 이런 없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서 집에 와보니 귀족의 집 앞에 세 줄 표시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귀족이 이걸 보고 화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웃었어요. 그리고 방을 하나 내걸었죠. 탑에 든 돈자루를 훔쳐간 도둑 자수하길 바란다. 자수한다면 그 솜씨가 매우 놀라우니 아주 큰 상을 내리겠다. 접니다. 제가 했습니다. 귀족은 거물 중에 거물을 얻었다며 원래 있던 고문을 쫓아내고 오스트리아 도둑을 자신의 새로운 고문으로 삼았답니다. 안 돼. 훔치는 건 내가 최곤데. 과연 그 오스트리아 도둑은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